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조건문 개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게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코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제어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어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건다든지 어떤 부분을 반복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 제어문 중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특정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게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라 성인 미성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고객이 여러분들 프로그램 외주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문이라는 건 언제 실행된다? 조건문을 일단 if 한 다음에 요 안쪽에 조건식, 그 다음에 이제 콜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들여쓰기를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쓰라고 하면 여기다 붙여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탭을 하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은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age라는 변수가 2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을 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작다. 당연히 뭐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했을 때 성인님만 출력이 되는 거고 나이를 여러분들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성년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실행되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또 뭐라 말씀드렸냐면 코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짜버리면 어떻게 된다?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코드는 둘 다 실행되고 있다. 왜? 처음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섯 번째 라인에서 해당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봤더니 얘가 지금 20이라 했을 때 참이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프린트 내용물을 출력해줘야겠구나 하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라인으로 내려와가지고 얘는 거짓이네. 이 조건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기에 맞는 정답을 고르시오라는 게 있다고 정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보기 문제가 뭐냐면 age가 10이래요. 그러면 1번은 예를 들어서 뭐 10대 그 다음에 2번은 뭐 20대 그 다음에 3번은 뭐 3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정답은 무조건 삼지선다로 정답이 무조건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 하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한 건데 뭐 누군가 3번, 2번, 1번 순으로 풀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잘했다, 뭐 잘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푸는 게 보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age라는 변수가 10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게 되면 1번이 당연히 정답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고 치면 1번이 age라는 보기가 10이네. 그러면 1번이 참이네.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10이니까 어쨌든 10대가 결과일 거 아니에요. 정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인 거 알고 여러분들 1번 정답 체크하고 당연히 다음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면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age가 10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20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1번부터 먼저 보는 게 맞죠. 그죠? 1번부터 보고 나서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1번이 정답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뭐 2번을 계산을 해보든지 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2번 정답 체크하고 당연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자,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30이래요. 30이 정답이래요. 근데 30이 정답이라고 30이라 했을 때 당연히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인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 2번 정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어차피 1, 2번이 아닌 거 확신했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1, 2번이 정답이 아닌 걸 알았으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제 이지선다라는 말. 이지선다라는 거는 정답은 무조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자, 1번이 정답인 상황에서 2번을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봤더니 1번이 정답이야. 근데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분리했을 때 코드가 얘도 실행되고 위에도 실행되고 아래도 실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잘못된 코드는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산출물에 따라서 그 산출물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age 변수의 값이 뭐냐, 그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걔가 만약에 20이면 성인, 그냥 20 미만이면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파트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될 뿐이지 실제로 컴퓨터가 밀리퍼세컨드 해가지고 정밀하게 막 시간초까지 조사를 한다 하면 얘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끔 코드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EL을 붙이면 됩니다. 자, EL을 붙이는 순간 얘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두 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문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구조랑 비슷한 거죠. 1번이 정답이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하고 20만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우리 2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즉 지금 1번이 정답이네, 2번을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는 그런 구조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EL, IF라고 EL을 붙여주는 순간 얘는 이지선다. 아까의 두 개의 조건문을 분리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된다. 왜? 어차피 얘가 참이면 얘는 실행되지도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작성한 건 뭐예요? 얘도 실행해보고 얘도 실행해보기 때문에 둘 다 실행했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EL, IF라고 붙이는 순간 이지선다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만 얘가 정답이네? 그러면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는데, 근데 생각해봅시다. 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라면 2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또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라서 당연히 얘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럼 거짓이 되면 밑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얘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어차피 성인 아니면 미성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age라는 변수에 10이라 했을 때 얘가 굳인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즉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정답이 아닌지 막 복잡한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도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자, 최종적인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else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자, else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정답이 아니네? 그럼 2번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2번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변경시켜 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else if를 이제 이런 걸 이제 elif를 하는데 elif를 하는데 파이썬에서 elif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lse까지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쓴 것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로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라는 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복수계에 그래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뭐냐면 얘는 복수계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조건문의 결과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잘못 짠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의 조건을 작성할 때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계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복수계의 정답을 가졌을 때 예시를 하나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조건문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드리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자, age grade라고 써볼 거예요. age grade를 마이너스를 쓸 거고요. 자, age는 10보다 작다. 그러면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0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자,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ge grade day입니다. 같이 age가 뭐냐에 따라서 뭐 10대입니다,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40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만약에 age가 자 10보다 크고 20살 미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20살 미만을 20대라 하죠. 그죠? 엔디언 선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자, 요걸 뭐라?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미만. 보통 이걸 뭐라고 해요? 10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달라. 자, 그러면 지금 age가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10대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몇 개를 좀 더 써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 거예요. 자, 얘는 20, 그 다음에 얘는 30, 그 다음에 30, 40, 그 다음에 40, 50 이런 식으로. 자, 20, 30, 그 다음에 4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10대입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20 입력하면 20대입니다 나오고, 당연히 30 입력하면 30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 50이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50이라 입력했을 때 50에 부합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지금 얘는 뭐예요? 40살 이상 50살 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대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age grade가 혹시라도 마이너스 1을 만났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줘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else 쓸 수 있다 했죠? else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50대 이상입니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60 입력해도 이런 식으로 50대 이상입니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10살 미만으로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자, age가 오라 했을 때 부합되는 조건이 있다 없다? 지금 얘 있죠. 왜냐면 age가 10살 미만일 때 age grade가 뭘 넣어줘라? 0을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0대입니다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하나 더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age grade가 0을 만났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준다?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도 else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10세 미만 아동입니다가 잘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40 입력하면 뭐 40대입니다 나오고, 35 입력하면 당연히 뭐 30대 이상입니다. 30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 70 입력하면 50대 이상입니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넣은 결과물에 의해서 나이를 판별해주는, 몇 대인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니까 뭔가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else를 지우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덩어리가 된다? 당연히 2개의 덩어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조건문이 전체적으로 묶음으로 봤을 때 한 묶음, 두 묶음이란 말이에요. 요거 말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50대 이상입니다랑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age가 70이라 했을 때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일단 age grade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age grade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왜냐면 70이라 했을 때 에이지 그레이드가 여기에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걔는 뭘로 보존된다? 마이너스 1로 계속 그 값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보존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같다.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걸려버리냐면 얘가 에이지 그레이드가 0이 아니니까 일단 S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고정되니까 얘 참이니까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복수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EL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자, EL을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조건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얘가 참인지 판별했을 때 이 녀석이 참이면 실행. 그 다음에 참이 아니면 else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바꿔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이상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30대입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5살 입력하면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주면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의 조건문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다?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그 다음에 false면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 복수의 정답을 가지게끔 작성하시면 안 되고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가지고 오직 결과는 하나의 결과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끔씩 질문에 뭐 강사님 이거는 안 묶으면 왜 안 묶나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굳이 제가 안 묶었어요. 왜? 물론 묶으면 빠르게 실행이 되겠지만 일부러 안 묶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핵심은 얘죠.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